깊은 밤, 창밖을 내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하지만 그 불빛 차례를 걷는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제와 같은 길을 걷고 비슷한 고민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끊임없이 낡아가는 것들을 수선하며 버티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늘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를 사고 월요일이 되면 마음을 다잡으며 새로운 운동이나 취미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겉모습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안을 채우는 마음의 습관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낡은 그대로라는 것을요. 마치 낡은 옷의 해진 구멍을 새 천조각으로 덧대어 꿰매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은 때로 임시방편에 그치곤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지침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은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마음의 허기입니다.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왜 삶은 자꾸만 팽팽하게 당겨진 실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기만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낡음과 새로움의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전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금식하고 애쓰는데 당신들과 함께하는 이들은 그토록 자유롭고 평온해 보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형식을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 즉 우리의 마음가짐과 존재의 바탕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는 초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신축성을 잃어버려 그 안에 담긴 새로운 생명력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떤 부대에 담겨 있었나요? 혹시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어제의 고정관념이나 스스로를 옭아매는 자책이라는 낡은 부대에 오늘의 가능성을 억지로 밀어넣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마음속의 해진 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로와 생명의 이야기가 흘러들어오기를 기다려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의 낡은 하루를 탓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더 넓고 부드러운 새 부대가 되어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곁에서 가만히 손을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삶의 가장 아픈 곳,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와 말을 건네는 그 따뜻한 풍경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햇살은 따가웠고 길가엔 켜켜이 쌓인 먼지가 군중의 발걸음을 따라 희뿌연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사이로 한 남자가 급히 길을 가로질러 옵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위가 높은 이였습니다. 늘 정돈된 옷차림과 품위 있는 언어로 존경받던 그였지만 오늘 그의 모습은 낯설기만 합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먼지투성이가 된 신발,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에 서린 깊은 절망이 그가 처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체면도 타인의 시선도 모두 잊은 채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 어린 딸이 방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신다면 제 아이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슬픔을 뚫고 나온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에게 세상의 관습이나 죽음은 끝이라는 상식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낡은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오직 하나의 희망이라는 새 부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행렬을 멈춰 세우는 또 다른 간절함이 그림자처럼 다가옵니다. 12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몸의 통증보다 더 아픈 외로움과 싸워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선으로 그녀는 어긋난 마음을 가진 자처럼 취급되며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살결이 닿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그 차가운 세월 속에서 그녀의 영혼은 이미 해질 대로 해진 낡은 천조각 같았습니다. 그녀는 차마 앞에서 말을 건넬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군중 틈에 섞여 조용히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끝을 살짝 만졌을 뿐입니다.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의 이 어긋난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찰나의 접촉, 그것은 단순한 만짐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애를 건 도박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발소리가 가득한 거리였지만 그 순간 세상은 정적에 휩싸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분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며 떨고 있는 그녀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건넵니다. 안심하여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그 한마디에 12년의 응어리가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이어집니다. 집안은 이미 통곡 소리와 피리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비통함이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분은 그 소란을 뒤로 한 채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믿는 그들에게 그 말은 허황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차갑게 식어있던 방 안에는 생명의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낡고 견고한 장벽이 무너지고 잠에서 깨어남이라는 경이로운 새로운 아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먼지 날리는 거리의 여인과 차가운 방 안의 소녀, 그들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절망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며 포기해버린 꿈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자락에서 그들은 가장 부드러운 손길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의 장면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기적은 어떠한 사건 이전에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의 보편적 원리 속에서 우리가 가진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고착화된 프레임, 즉 고정관념과 방어기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래. 이 상황은 절대 나아질 리 없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와 같은 단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유연함을 잃었기에 새로운 생각이나 변화의 가능성이 들어오면 팽창하지 못하고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 찢어지고 맙니다. 새로운 기쁨이나 삶에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담아낼 우리 마음의 그릇이 너무 단단해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길거리의 여인이 보여준 행동은 그래서 더욱 특별합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자신의 삶을 규정지었던 부정한 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불치라는 절망의 부대를 스스로 찢고 나왔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자신의 상처라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새로운 생명력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인문학적으로 볼 때 이는 존재의 도약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결단. 비록 그 끝자락일지라도 본질적인 아름다움에 닿아보겠다는 간절함이
그녀의 삶을 어긋난 마음에서 온전한 평화로 돌려놓았습니다. 또한 아이의 죽음 앞에서 자고 있다라고 말한 그분의 시선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무언가가 끝났다고 결론 내리는 걸까요? 우리의 이성은 현상을 분석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때로 그 이성은 너무도 차가워서 아직 피어나지 못한 가능성조차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서둘러 매장해버리곤 합니다. 물러가라는 외침은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비관적인 목소리와 타인의 냉소적인 판단을 향한 선언입니다. 절망의 피리소리가 울려 퍼지는 집안에서 생명의 온기를 믿는 한 사람의 시선이 머물 때 죽음은 참으로 재정이 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사물의 이면, 즉 낡은 껍데기 아래서 여전히 숨쉬고 있는 본질적인 생명력을 발견하려는 통찰의 힘입니다. 인생의 지혜는 우리가 완벽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죽 부대가 얼마나 유연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슬퍼할 줄 알고, 기쁨이 오면 그 기쁨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마음의 근육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당신을 가두고 있는 낡은 부대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가능성을 끝이라고 단정짓는 그 목소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 그 낡은 틀을 흔들어 깨울 시간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해진 옷자락 너머에 여전히 따스한 온기를 지닌 거대한 생명의 흐름이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고요한 방으로 돌아와 봅니다. 화면 너머 들려오는 이 이야기가 먼 옛날의 전설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낡은 부대와 새 포도주,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뻗은 그 간절한 손길은 바로 지금 당신의 일상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끝을 경험합니다. 공들여 쌓아온 관계가 무너질 때, 믿었던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때, 혹은 거울 속에서 더 이상 빛나지 않는 자신의 눈동자를 마주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이 낡아버렸다고 느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담을 수도 꿈을 꿀 수도 없는 딱딱하게 굳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 서글퍼지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새로운 생명력은 가장 깨끗하고 완벽한 곳이 아니라 자신의 낡음을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려는 간절한 마음 사이로 스며듭니다. 12년을 앓았던 여인이 군중의 비난을 뚫고 손을 뻗었던 그 용기, 그리고 죽음의 통곡 소리가 가득한 방 안으로 평온하게 걸어 들어갔던 그 발걸음이 오늘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나를 옥죄던 나는 안 돼라는 말 대신 그럴 수도 있지라는 부드러운 여백을 허락하는 것. 어제와 똑같은 출근길이지만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에서 값없이 주어진 선물 같은 아름다움을 발견해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 마음이 머무는 이 시간이 나의 해진 구멍을 꿰매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는 과정임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피리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늦었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소음 너머로 들려오는 고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만하면 되었다. 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자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만 일어나 걸어도 좋다. 당신은 결코 버려지거나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부대는 지금 조금 헤어졌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고귀한 포도주가 담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어제의 나를 고집하지 않는 유연함과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위로를 기꺼이 환대하는 마음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당신의 두 손을 포개어 보십시오. 그리고 속삭여 주세요. 오늘도 애썼다. 나의 낡은 하루는 여기서 끝이 나고 내일 아침 나는 새로운 부대가 되어 눈을 뜰 거야. 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긋난 마음의 틈새가 실은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통로였음을 깨닫게 되는 그 경이로운 아침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때론 찢어지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따뜻한 손길이 곁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분주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이 시간이 등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당신의 계절은 멈춘 것이 아니라 더 깊고 풍성해지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낡은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롭게 채워 넣고 싶은 희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이미 당신을 새로운 부대로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와 세상 사이였습니다.